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정말 계속 미국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또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너무나 헷갈리고요. 그리고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같이 있던 카톡방 녹취록, 그리고 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 이 발언까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이 말들,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두 분을 모시는 시간이죠. 두 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진봉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인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일엔 박봉규 반갑습니다. 수요일마다 두 분 오시니까 든든합니다. 그 수요일만 오잖아요. 목요일도.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 수요일엔 박봉규라서 그럼 목요일에 박봉규로 하세요. 목요일만 오시겠어요? 아니요? 둘 다 와요. 둘 다 매일매일 박봉규. 그렇죠. 그 데일리가 가장 좋은데 데일리 박봉규. 쉽지 않네요 이게. 제가 그 목표를 가지고 정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언제가 될 것 이번에도 같아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네. 최진봉 교수님과 네. 같이 네. 그 현장 봉규 그랬죠. 주말에 좋더라고요. 했었는데 네. 너무 더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갈 때마다 배웁니다. 제가 이 진봉술. 그래요? 어떻게 하면 1만 2천 봉이 찍어지는지 네. 항상 제가 놀라고, 또 가면은 많은 분들의 그 인기, 그러니까 민심과 함께 가시는 우리 최진봉 교수님 보면서 저도 이제 민심 동행인데 네.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지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날 또 참사가 일어났죠. 왜요? 참사. 어떤 참사요? 뭐 어떤 제가 무슨 일이 옷이 너무 있었습니까? 두꺼워서 그랬나요? 아니, 옷 두꺼운 건 뭐 그렇다고 치고 예. 더웠습니다 그날. 윤도현 씨의 노래를 민물장을 하고 흰 고염 흰 그거 고래 흰 아닙니다. 수염 고래인가 노래가 있어요. 아시죠? 네. 네. 그 노래가 나왔어요. 명곡 있어요? 명곡 자기가 또 부른대요. 네. 노래방 가면 가면 최애 곡인데 그 노래 제목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민물장어요. 아니 근데 고래하고 민물하고 고래랑 신해철 씨의 노래랑 헷갈리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고래랑 민물장어. 민물장어가 같은 이제 저쪽에 살기, 이 수면 아래 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바다하고 민물하고 근데 다시 한번 우리 윤도현 가수님께 민물장어라뇨. 사과의 말씀을. 고래하고 장어를 비교합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 민물장어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방송사고. 예. 그걸로 계속 놀렸습니다. 아니 아는 척 끝날 한번 때까지. 하려고 하다가 예. 노래가 네. 나와서 아는 노래라 흥얼거렸거든요. 흰수염 고래. 예, 그래놓고 제목은요 그랬더니 민물장어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노래 제목 잘 숙지하시고요. 윤대현 다음 씨에게. 방송에서는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 방송사고 되지 마십시오. 칭찬해드렸는데. 그리고 본인의 이제 몸매에 드러날까봐 옷을 벗질 않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 댓글에 제발 옷 벗어라. 고집 부리지 말고 벗어라는 신인규 고집 세다. 네, 고집 세다. 그 근데도 심지어 이러더라고요. 끝까지. 누군가는 신인규 양복은 얼음 양복이냐, 쿨 양복이냐.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일반 양복. 일반 양복. 매우 네. 더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고생하셨고요. 무게 7kg의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영업사원처럼. 그 좀 놓고 좀 하시죠. 그러니까. 고생하셨네요. 근데 이제 왜? 또 소중한 네. 물건들이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잡담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최준문 교수님하고 신인규 변호사님 잡담이라뇨. 두 분이 이제 추억은 나누시고요. 추억이 쿨스팟에서 앉아가 지금도 이 쿨스팟에서 시원한. 핫스팟 이름 바꾸라고 알겠습니다. 쿨스팟으로. 다음부터는 쿨도 아니고 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쿨스팟. 꿀스팟이라고. 앉아가지고 꿀 빨고 있는 네, 박정호. 박정호 기자님. 나갈까요, 제가? 아니요 나오지 마세요. 얼씬거리지 마 밖에는.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알았죠? 알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본드로 붙여놔.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문자가 네. 들어오고 있어요. 안전안내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내려졌죠. 있어서 많은 네, 비가 예상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안전하게 계시고요. 또 오마이 TV 박정희 핫스팟을 통해서 또 시사 상황 이것도 좀 체크하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과 수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게 받자마자 돌려주라고 행정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 포장도 안 뜯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2시간 만에 다시 뜯었대. 또 변호인의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뜯었대요. 뜯어서 한번 보고 진짜? 다시 넣어놔서 포장을 그대로 해놨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되고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된 근데 겁니까? 이미 공개된 문자 네. 이런 거 보면 최재형 네. 목사가 사진 찍어서 보냈잖아요. 보냈잖아요. 그걸 그럼 확인합니까?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아니면 또 혹시나 사진은 그렇게 보내고 안에는 또 아니 혹시 뭐 돈이 들어있는 수도 있잖아요.
사과 박스 밑에 가방 돈 있듯이. 가방 안에 뭐가 그렇지. 또 있을 현찰이나 수 뭐가 있으니까. 있는지를 볼 수도 있죠. 그래놓고 뜯어가지고 보고 네. 그것도 뭐 바로 아니 법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신기 변호사 이제 네. 법률가니까 법에 네. 받은 즉시 반환하고 신고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청문 감사실이나 이런데 반드시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뜯어보고 덮어놓고 바로 반환도 아니고 미안해할 수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반환해라. 아 최재훈 목사한테. 네. 그게 준 사람이 좀 네.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준 사람 생각하는 그 언제부터 그랬죠? 배려? 모르겠어요. 좀 배려가 많으신가 봐요. 배 배려가. 배려가 그래서 그렇게 박전하지 못해서. 경찰 별 2개 빼주고 이럽니까? 본인이 빼주는지 모르겠어요. 뭐 2개는 안 됐죠? 안 됐죠. 예, 결국 안 예, 됐는데 결국 그 안 사람이 됐는데. 문제가 돼서 경찰청장이 인사혁신처에 네. 징계해달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징계가 안 됐어요. 뭐 그 얘기는 저희 뒤에 좀 또 해보도록 있어요. 하고 어쨌든 명품백에 대해서 보면 왜 받았는데 바로 돌려주지 않았는지 그 지시 불이행 이 문제도 있고 그럼 왜 그 내용을 그동안 지난해 11월부터 가만히 꾹 참고 있다가 이제서야 검찰 수사를 받으니까 이제서 얘기하는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그 해명이라는 것이 일관되지도 않고 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나온 게 자꾸 내용이 안 맞는 내용으로 말을 바꾸니까 결국 다 지금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해명이 거짓이라 네. 이런 모순 충돌이 더 발생하는 거고 사실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사안 자체는 우리 최진모 교수님은 이제 청탁금지법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네. 청탁금지법 사안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알선수재 내지는 뇌물 혐의 여기까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수사도 안 해본 채 그냥 소환조차도 안 해보고 명품백 압수수색도 안 한 상태에서 이건 청탁금지법의 문제야라고 선을 긋는 것도 전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는 것이고 수사 가이드라인이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바로 반환해주지 않았던 거에 대한 동기가 너무 웃기잖아요. 이제는 뭐 비판하고 싶지도 않고 우스운 거예요. 뭐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뭐 네. 행정관이 착오를 했는지 정말 국민들이 이런 해명 들으면은 정말 뚜껑 열리는 일인 거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본질은 네. 이거는 저는 뇌물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뇌물 혐의 수사를 하고 뇌물 혐의. 뭐 대통령 기록물 얘기했는데 이제 그건 또 쏙 들어갔더라고요. 이제 또 대통령 기록물이면은 반환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또 모순 충돌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다 집어치우고 결론은 뇌물 혐의로까지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 과거에 YS 대통령 차남 현철 씨도 소통령 소리 들으면서 알선수재로 돈을 받아가지고 네. 다 인사 개입하고 했었거든요. 뭐 DJ 대통령 자제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나아가서 뇌물, 뭐 변호사법 위반 다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게 지금 뭐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요. 청탁금지법으로 권익위가 아주 말 같지도 않은 해석을 냈잖아요. 이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라는 반증일 뿐인 거고 결국 검찰이 수사해야 되고 검찰이 수사 못 하잖아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럼 결국엔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 같은 변호사들 이제 들어가서 이거는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정의가 구현되고 진실이 밝혀질 날은 멀지 않았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인기 변호사는 늘 본인을 특검에 보내달라고 그래요. 아 특검 보러. 특검은 어려워요. 경력이 안 돼가지고. 그치. 근데 특검 보는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잘 안 해. 아 경력이 15년이 안 되기 나랑 때문에. 같이 할 때도 유재석 역할은 누구? 조세호. 그렇지. 유재석은 최진봉, 네. 조세호는 잘 신인규. 알아요. 최키즈 온 더 블럭이죠. 박정우 같으면 자기가 유재석을 하려고 그래. 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저랑은 좀 차이가. 그렇죠. 저는 안 평생 되는 거. 조세호 포지션으로 그렇죠. 가겠습니다. 예, 양배추님 알겠습니다. 양배추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네. 이해가 안 가는 네. 게 네. 이게 지지난해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9월에 예. 이걸 받고 예. 11월에 한남동 관저로 가요. 그러니까요. 관저로 갈 때 우리 권성희 변호사님이 얘기를 했지만 책을 버리고 갑니다. 책을 버렸죠. 아. 근데 이건 들고 책을 오면. 버리고 갈지. 이건 대통령 직인이 찍혀 있는데 YS 이순자 여사 친필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류했지 않습니까? 백을 가져갈지 책을 가져갈지 분류했을 텐데 책은 버리고 백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백 봤으면 이거 반납하라는 거였잖아 이러면서 반납할 수도 있는데 가지고 관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캠프 가면 그런 거 하죠. 눈을 감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무인도에 간다면 뭐 세 가지만 물건을 뭘 기입해 봅시다 가져갈 이러면서 거냐. 이제 본인의 가치관을 이렇게 네, 해보잖아요. 네, 네. 우리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죠. 눈을 감고 무인도로 간다라면 뭘 뭘 가져갈까요? 가져갈 거냐. 하면은 1번이 명품백이죠. 2번이 양주고요. 책은? 책은 어떻게 책은 없습니다. 순위권에. 그러니까 책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김건희 여사의 평소 가치관과 네. 우선순위가 요 사안에도 다 고스란히 배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명품백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명품백을 제가 잘 안 사봐서 모르는데 네. 이 명품이라는 것도 뭐 비싼 거는 뭐 매덕도 가잖아요. 그 매덕이 뭡니까? 비싼 거는 뭐 아마 상위 가격에는 제한이 없을 텐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뇌물 아니라고 우기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백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가 너무나도 이건 네. 뭐 현찰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는 물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갖은 청탁을 빌미로 해서 사실은 뇌물 혐의로서 이게 뇌물도 공범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뇌물이 아니라면 알선수재가 가능한데 네. 이걸 아니라고 우기는 게 너무나도 법을 좀 우습게 보는 네. 그런 해석인 거고 더 기가 막힌 거는 뒤에 뒷팀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신라 듀티프리, 신라 듀티프리 쪽에서 누가 봐도 면세점이라고 써 있는데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둘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마치 보면 이렇게 대기하는 줄 같잖아요. 아하. 로비 대기 줄. 예. 그러면 저는 그날이 뭐 몇 월 며칠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인가요? 네. 재작년이죠. 네. 재작년 어느 날인데 이게 들켰으니까 이제 이게 공론화가 됐지. 만약에 안 들켰더라면 네. 내지는 들켰더라도 몰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계속 들락날락 하지 않았을 아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물건을 딱 한 번 받았을까요? 그래도 물건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보고서가 보고하는 내용이 아니 들어있어요. 보고서가 들어있는지 현찰 들어있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아니 또 다른 듀티프리가 들어있을지 그걸 수사를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니까요. 서류라고 단정을 하죠? 그러니까 알 수가 해명을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자,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과연 이걸 언제 알았냐, 윤 대통령이 언제 알고 있었냐, 이것도 좀 궁금한 거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 반납할게, 여보 반납할게 이렇게 얘기한 게 언젠지, 그 언제 알았는지 이것도 중요한데 이건 또 얘기가 안 돼요. 근데 수사를 안 하니까. 수사 안 하니까, 밝힐 수가 권익위도 조사 안 하니까 네, 밝힐 수가 없죠. 밝힐 수가 아니 없어요. 뭐 그 반납할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청탁금지법에는 대통령은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공직자는- 공직자니까. 그러니까 언제 부인이 알았는지. 받더라도 서류 안 써야 즉시. 되고. 그렇죠. 근데 그걸 썼는지 또 언제 보고받은지 이건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그럼 이 논리로 따지면 김건희 여사가 혼자 받아가지고 행정관한테 네. 지시를 했어. 그리고 혼자 끝이야. 알아서. 근데 만약에 그 절차를 했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구나를 알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했겠지 돌려주라고. 그게 만약 그렇네요. 문제가 없다면 받았겠지 그냥 낼름. 아, 그랬는데 그 이제 사실이라고 하면 네. 그 전제로 했다는 말은 배우자한테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럼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아니 행정관한테 지시해서 돌려주라고 얘기할 정도면 당연히 남편한테는 얘기했어야지. 그게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돌려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은 민간인이고 부인이기 때문에 본인은 처벌 안 받지만 만약 본인이 그걸 얘기 안 하고 돌려줬을 경우에는 본인의 남편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했을 거라는 거지. 아하.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돌려주라는 거는 지금에 와서 또 잘못된 저는 거짓 해명이라 보는 거고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거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은 되는데 자기들이 뭐 언제 결정을 아직 안 지정할지는 했다. 뭐 결정장애처럼 뭐 연말에 결정한다. 뭐 계속 이런 고민만 하고 있다. 그냥 사건 들고만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정진석 비서실장 해명을 했잖아요. 또 이철규 의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1월에?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오히려 반환해주면은 안 된다. 국고 손실 횡령이다. 뭐 횡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또 왜 돌려주라 그럽니까? 그럼 대통령 기록물 가지고 그동안 논쟁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게 거지. 도대체 저는 국가기관들을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들이 완전히 지금 농락당해 있는 이런 상황. 권익위의 해석이 다르고 네. 대통령 비서실의 해석이 다르고 다르고. 또 오늘 김건희 여사 해명은 또 다르고 이게 완전히 지금 국가기관이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고 또 하나 여기에 그 숨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니 김건희 여사 지금 제2부속실 만들라 했는데 안 만들었죠. 근데 행정관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는 무슨 권한으로 내립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2부속실이 있으면 그동안의 영부인들은 자기를 보좌하는 직원들이니까 당연히 지시를 지시할 내릴 수 수 있는 있지. 권한이 있죠. 부속실이 있으니까 맞아. 제2부속실. 그렇죠. 근데 지금 제2부속실을 없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 비서실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걸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자기 비서를 갖다가 대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과 공적인 지원책을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권력의 사유화 내지는 예. 권력의 공동 운영이라고 하는 이 의구심을 저는 피할 수가 없는 아, 거고 또 드러내네. 또 하나는 이종호 씨가 그 인터뷰하면서 밝혔잖아요. 자신 네. 육성을 통해서 밝혔는데 VIP는 또 이제 또 말 바꿉니다. 이거 거짓말 많이 하니까 그 VIP는 김건희다. 그러니까 그 김건희라고 VIP를 부른다라는 네. 이종호 등등의 행태들을 볼 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VIP는 김건희 아니냐. 그러니까 행정관한테
지시도 내리고 그럼 비서관한테는 안 할까요? 비서실장한테는 안 할까요? 음. 그래서 그동안에 그 정진석 실장의 해명도 예. 김건희가 써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완전히 이거는 국정 농락 상태다. 국정농단에서 네. 한 단계 위로 국정농락. 국정농락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정말 어떻게 보고 이런 얘기를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논평을 하고 분석한다는 게 참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아니, 거짓말인데 뭐 계속 예. 의미가 없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해명도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얘기를 하고 이 말은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사실을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면 안 돼요. 동일한 얘기를 해야지. 근데 지금 시간 흐름에 따라서 해명을 내놓은 걸 보면 모두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가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는 멀티 유니버스인가? 증거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 그걸 개 막아야 세계가 되니까. 있는 것 같아요. 인생 자체가 거짓 아닙니까? 인생 자체가. 여러 가지 세계, 여러 개 우주가 있는 듯한 느낌. 화차입니까? 아니 근데 저는요. 보통 재판할 때도 이렇게 말 많이 바꾸는 사람들이 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판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져서 그 사람의 말은 재판장이 다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유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행정관 얘기가 등장한 거 보면 김건희 여사한테까지 수사를 안 가게 하려는 그 빌드업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빌드업 아니에요. 그거 네. 결국에는. 행정관이 잘못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또. 또 그러니까 뒤집어 수사 씌우는 가이드라인처럼 거예요. 보여요. 저는 제 느낌에는 변호인님께서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포장도 안 뜯고 행정관이 돌려주고 했는데 깜빡했고 착오를 했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행정관이 잘못했다. 그렇지. 김건희 여사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있는데 얘기하는 거지. 이게 검찰에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 맞아. 아니 김건희 여사는 문제가 없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끝냈지. 검찰은 바보 인증이고 받아들이면 권력의 애완견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바보냐 애완견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아주 난감한 상황일 거고 예. 아니, 검찰이 용기 못 내면은 진실을 접근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검사입니까?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과 맞서고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게 검사의 사명인데 네. 그걸 못 하겠다? 그래서 바보가 되거나 애완견이 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그 검사 옷 벗어야죠. 그 문 닫아야죠 검찰청. 그 뭐더러 월급 줍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김건희 여사의 저 말바꾸기 저 어떻게 국민 농락이에요. 이 국민 농락에 나라가 놀아나는 것도 너무 한심한 일이지만은 네. 이게 논란의 대상입니까? 수사의 대상인 거예요. 아니 와서 거짓말을 하든 뭐라든 그 사람이 법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처벌하잖아요. 뭐 다 빼줍니까? 뭐 거짓말에 다 놀아나 믿어주고 그런 그게 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게다가 더 심각한 게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 검사로서 많은 사람들 처벌했을 텐데 처벌할 때 증거를 제출하거든요. 그 증거가 뭡니까?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녹취, 그리고 증언, 그리고 카톡, 사진, 영상 이런 그렇죠. 것들이에요. 그걸 증거로 써가지고 처벌을 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지금 처벌 대상이잖아요. 숱하게 많은 지금 녹취와 모든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범죄 처리가 안 된다? 이 불평등을 어떻게 시정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역시 안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답이 필요 없고 이제 네. 국민들의 일치된 힘으로 저는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괜찮네. 아니 댓글에 네. 그 최고회의 목소리가 겹쳐서 나온다는데. 예. 어. 지금 저희가 지금 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치를 감사합니다. 했고요. 네. 자, 이 댓글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고맙습니다. 예, 저희 이제 방송에 좀 오류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요. 잡아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더 중요하지, 수요일엔 수요일엔 박봉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마이TV 구독도 안 누르시면 눌러주십시오. 영상 좋아요 버튼 또 슈퍼챗도 받고요. 슈퍼챗 릴레이가 지난주부터 끊긴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열심히 했어요. 토요일에? 토요일 날 했습니까? 좀 안 많이 했습니까? 왔어요? 꽤 릴레이. 많이 왔죠. 많이 왔죠. 예. 그래요? 네. 오늘 왜 안 와요? 수요일엔 박봉규에는. 저 본인 때문에. 그래요? 우리 둘이 있을 땐 잘 와요. 근데 둘이 있는데 왜 안 와요? 한 명이 끼어가지고. 그럼 제가 주말에 나가겠습니다. 안 돼. 나오지 말라고. 주말에 나가겠습니다. 얼씬거리지 말아요. 집에서 애 보세요. 현장 예민하십니다. 아, 네. 현장에 예민한. 네, 독점. 저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알겠습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최지봉 교수님. 아니 근데 지금 구독자가 이제 198만 되지 않나요? 190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되지 얼마 안 7만, 남았어요. 198만까지 거의 가고 있기 얼마 안 때문에 남았어요. 빨리 이제 돌파가 좀 되면 오늘 좋아요. 박봉규에서 돌파하면 좀 좋겠네요. 박봉규. 보여줘 보세요 숫자를. 자, 숫자 한번 준비되면 보여주시고요. 궁금하네요. 네. 다들 한번 구독을 좀 하시면서 그렇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안 하신 박정우 분들. 할 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할 때 해야 되는데.
오늘 근데 이따 또 강성범 가시고 하시고 저희는 또 합니다. 박규. 예. 되겠네. 1시에 박규 하기 또 때문에 해? 뭐 왜 자꾸 하는 국민의힘 거야? 전당대 유닛 활동으로. 연설회가 있어서 이렇게 여기부터 또 저기부터 다 하실 아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이슈는 또 네. 진짜 전문성이 좀 있으니까. 이거 국민의힘이에요? 이분이? 아니요, 저는 진행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198만 오늘 좀 돌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 자, 근데 이게 그러면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사과를 할 듯 말 듯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보냈던 그 문자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려자고 지시했으면은 잘못하면 사과하고 인정하죠.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할 뭐 그 얘기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과는 안 한다고 그랬나 봐. 아마도.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문자에는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냈지만 한동훈 후보가 그러잖아요. 의사가 없었다.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네. 볼 때 그 공개된 5개의 문자 외에 다른 문자에서는 명확하게 이걸 밝힌 것 같아. 제 그냥 추측이에요, 이거는. 네.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하잖아. 원래 사과할 생각이 없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하든 예컨대 사과하세요 해도 안 할 거다. 근데 이건 뭐 자기를 마치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답변을 하면 어떤 답변을 하든 그것이 자기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이 답장을 안 하게 된 계기라고 지금 얘기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뭐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 그 말은 한동훈 후보는 이미 사과 안 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고 괜히 자기한테 계속 그 말도 웃기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도 자기의 상관의 부인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니 그 내용도 박정호도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시키는 대로 다 저는 하겠습니다. 익십합니다. 익십. 이런 이제 한동훈 모드로 이런 공사 구별이 되시게. 그럼요. 이런 한동훈 같은 사람 같은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을 함부로 못 해요. 어디 가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럼 뭘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안 할 거다. 이미 네. 알고 있었다. 그 말은 제가 볼 때 사과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의사가 없었다. 그러면 지금의 논리가 맞는 거잖아. 자기 네. 생각할 때는 자기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가 사과해야 그런데 돼? 그 논리로 네, 이제 그렇게 가는 따지면 거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 자체도 굉장히 한심한 게 예. 과거 총선의 패배가 뭐 사과할 의향이 있었냐 아니면은 그 사과할 의향을 막았냐 뭐 이거 가지고 좀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완전히 그냥 전당대회 공격하는 용도로 나온 얘기고요. 결국 중요한 건 네.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사과를 국민들한테 한 바가 없고요. 그동안에 지금까지. 아무 입장 표명도 없고 지금에서야 나온 게 행정관 변호사의 궤변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고 나서 사과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절차대로 아직도 해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국가기관들 다 동원해가지고 본인들의 무죄함, 본인들의 뭐 억울함이라고 할까 그걸 그냥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저는 속이고 이게 너무 있다? 궤심하고 네. 아니 정말 아무리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 국민들이 우려가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국가기관을 장악해서 본인들의 범죄를 감추는 네. 이거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다. 저는 민심에 더 불난 집에 기름을 더 끼얹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이거는 뭐 결국 뭐 수사 또 검찰 해야죠. 수사가 안 되면은 무조건 특검으로 특검해야죠. 근데 갈 수밖에 특검 없다. 해야 돼요. 이거 네. 저 검찰이 수사 못 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특검도 그렇습니다. 기간이 뭐 90일, 뭐 120일 이렇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는 특검 기간도 늘려야 될 것 같은 게 아니 김건희 의혹이 너무 많아요. 아니 다 왜 이렇게 못해. 의혹이 많습니까 정말? 그때까지 다 못 끝내요. 네, 기간도 이게 짧게 끝낼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의혹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신인규를 있어요. 수사관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를- 특검보, 네, 특검보로 보내주십시오. 네, 민심의 네. 명령에 따라서 특검보로 오마이 TV가 보낼 수 오마이 있으니까 TV가 보내는 보낼 거. 권한이 없는 것 같은데. 권한을 아마 제 없어요. 시청자분들이 특검 가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공감님이 벌써 신인규 변호사님 특검보로 보내주세요. 아, 공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특검보. 네. 자, 오늘도 슈퍼챗 슈퍼챗 안 하도 안 들어오는데? 한번 가겠습니다. 도전. 간다고요? 슈퍼챗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도전.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박봉규를 위해서 슈퍼챗 보내주시면 또 슈퍼챗 이제 우리 보내주시고요. 최인봉 교수님 계시니까 네. 많이 오시겠죠. 그러니까요. 진봉 효과가 있으니까. 진봉 효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고요. 많은 사랑과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또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종호 씨, 블랙폰 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 씨가 삼부토건 실소유주 로비 정황 네. 이게 지금 JTBC 보도가 됐는데 아 이것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삼부토건 실소유주 로비, 그러니까 네.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4개월 더 있게 해달라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로비를 안 했다라고는 뭐 주장하고 있지만은 4개월 있었어요 진짜 더 있었고
이런 사결을 더 있게 되는 경우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잘 아는 네. 관련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삼보 토건 관련해서 이종우 씨가 어떤 라인 아니면 어떤 뭐라 할까요? 개인적인 이익까지 관련돼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우려, 의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슈퍼챗으로 왔습니다. 야, 네. 빨간 걸로. 역시 빨간 걸로 왔어요. 진봉 이펙트. 네. 야. 빨간 걸로 왔어요. 캐나다 달러가. 아, 예, 캐나다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 논문 검증 진행 사항도 확인 근데 부탁드립니다. 이게 약간 어떻게 왜냐하면- 됩니까? 예. 아니 이 총장 이제 뭐 아직 취임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지명된 분이 말이 약간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당선되고 나니까. 아이고. 그 이분에 대해서 약간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네. 근데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학생들의 교직원이 학생들 전체 90%인가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압도적 지지를 지지로 이거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분이 뭐 이게 늦어지는 진실은 진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후보가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지명이 된 건데 네. 최근에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숙명여대 지금 그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이죠. 네, 거기서 네. 만약 이게 표절로 되면 박사도 자동 취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석사가 없는 사람 은 박사를 지원할 수 없게 되거든요. 지금 김건희 여사는 박사는 국민대, 석사는 숙명여대인데 네. 숙명여대 자체적으로 조사했던 교수들의 조사 기록을 보면 표절률이 40% 이상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식적인 라인에서 이거 표절 검사는 이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그게 오래 걸릴 이유가 그거 없어요. 올려놓으면 금방 나오는데요?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몇 년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검증을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 되신 분이 약간 좀 미온적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네. 계속 이 문제를 얘기해야 그러게요. 돼요. 그 전에 얘기했던 그분한테도 얘기하고 네. 또 한 분 와, 최준봉 교수님 회원이 응원합니다. 네. 아, 접니다. 최현희님. 저 역시 잘하셨습니다. 5만 원이나 보내셨어요. 자, 알겠습니다. 박정호 이름 없네. 나가세요. 어디를? 주말에 나가세요. 주말에.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릴레이 슈퍼챗이 최진봉 역시 효과. 말만 그렇죠. 하면 말만 뜹니다. 하면 빨간색입니다. 이게 빨간색. 중요해요. 색깔이 1만 2천 중요해요, 보. 색깔이. 국민님 좋아하세요. 이 사람이 해병대가 빨간색이에요. 역시 해병대. 해병대. 그래서 해병대. 그날도 신윤기 변호사가 빨간 티를 가지고 왔어요. 예. 안 입었습니다. 안 입은 게 아니라 못 입은 거. 못 입을 왜 몸매 드러날까 봐. 쫄티 그게 될까?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쫄티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바로 그 쫄티가 돼요. 아니 그 엑스 라지인데도 작더라고요. 입어봤죠 집에서. 좀 작습니다. 입어봤는데 어땠습니까? 집에서 입어볼 때. 아니 뭐 느낌이. 멋있는 옷인데 제가 이제 지금 조금 살이 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였냐고요 본인이. 그래서 못 입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를 특검으로 보내라고 심종필님이 최진복을 특검으로. 네. 그 위에는 박종월 특검으로 먼저 나왔습니다. 아무나 막 교수님 아무나 의례적으로 막 지금 보내는군요. 칭찬해 주시는 건데. 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자, 네. 아무튼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최진문 교수님이 우리 진님한테 네. 석사 논문 검증 진행 사항 네. 말씀을 좀 그래서 드렸고 약간 좀 우려가 된다. 우려됩니다. 그래서 네. 관심을 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그렇네요. 관심 갖고 계속 주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그 이제 총장으로 선임된 분도 압박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본인이 약속했잖아요. 아, 지켜야지 약속은. 그래요. 근데 만약에 진짜 되고 나서 약속 안 지키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2배로 비판을 받을 거죠. 그렇죠. 말을 그건 말이 어기는 안 되는 건데. 거죠. 약속 안 잉크가 지키는 마르지도 거니까. 않았는데. 네, 근데 아직 모르니까 조금 지켜보시죠. 이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켜보기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양평 많아요. 고속도로 문제.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야, 맞아요.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으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 앞에 걸 잊어버려 자꾸. 헷갈려. 너무 많아요. 양평 고속도로 문제, 예. 학위 문제, 그다음에 허위 경영 이태원 문제, 참사 문제. 이태원 참사 문제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주가 그다음에 조작도 그것도 지금 이창명 요즘 주. 잊혀지고 있잖아. 예. 그 핵 폐수 그것도 오염수.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그 뭐야? 정유 유전 나온다고. 그것도 지금 동해석유. 그것도 지금 거의 다 잊혀지고 석유대박. 있어요. 이게 뭐 액트지오인가요? 새로운 게 액트지오.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나온 걸 다 잊어버려요. 아브레오 고문 좀 보고 잊어버리면 싶네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브라질 그걸 갔다는 소문도 있고. 계속 이채 양명주를 계속 외쳐야 된다. 이채 양명주. 신윤기도 본인 얘기해놓고 지금 이채 양명주 별로 얘기 안 하잖아. 계속 얘기해야 돼요, 이채 양명주. 맞습니다. 예, 예. 이채 양명주. 네, 이채 양명주. 제가 그걸 또 다 만든 용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애착이 네. 강합니다. 애착이 강하죠. 애착이 있습니다. 얘기를 매일 해주세요, 예, 이채 양명주. 매일 해야 됩니다, 네, 진짜. 알겠습니다. 이창명 명주 얘기 계속 해보고 자 삼부토건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네. 삼부토건 얘기가 왜 이렇게 또 관심을 끌고 있냐면 이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그때 나왔던 그러니까 녹취록 공개 전에 맨 처음에 카톡방에 우리가 주목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 내일
3부 체크해 볼게요. 이런 댓글이 있어. 3부. 3부. 네, 한글로 3부 한글로 이렇게 되죠. 3부. 근데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 3부 이거 골프 3부 체크하라고 한 거다. 그걸 이런 숫자로 얘기 한대요. 나오던데. 난 뭐 골프를 안 치지만 숫자로 저도 한대. 이제 골프 안 치는데 김기 변호사 칩니까? 일부, 아니, 저도 안 치지만 그건 네. 근데 숫자죠. 1, 2, 3부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야간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 3부 치는 분들은 사실은 1부, 2부를 쳐야 빨리 치고 뭐 뒤에 네, 뭐 회식을 점심을 하거나 뭐, 먹든 예. 이제 저녁을 먹든지 하는데 3부 이거 뭐 직장인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이 많이 3부로 가는데 해병 그 멋쟁이 해병인가요? 거기 네. 보면 카톡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2시 아침인가 오전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스케줄이 밥 먹는 게 오후 2시인가 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초대 그거는 그러면 그게 3부까지 갈 얘기는 아니잖아요. 3부는 네. 밤이라며. 그렇죠. 야간입니다. 야간에 치는 야간입니다. 거니까. 예. 좀 말이 안 맞아요. 아니 그리고 그 카톡방 이제 아마 제보자도 있으니까 네. 밑에 내용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쭉 보면은 이건 드러날 일인데 예. 일단은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심정으로 뭐 3부를 이제 골프 3부로 이야기를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해명이 또 쏟아져 나오고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삼부 토건의 주가가 네. 그 우크라이나 지원, 재건 지원 사업 얘기 나오면서 쭉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특이한 현상이에요. 갑자기 왜 그때 올라가는 네. 거죠? 상승이 왜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누가 갖고 있냐도 그때 당시에 그거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유하고 이게 있는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떠오르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은 이종우 씨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문가시잖아요. 또 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리고 의혹이 또 불거진다는 거죠. 삼부토건 전 회장 되신 조남옥 씨인가? 네. 그분이 이제 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소개해 준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그거 모르십니까? 아니 맞아요. 네, 무슨 네, 뭐 네. 스님 해가지고 그 네. 네, 삼부토건 회장이랑 같이 소개를 네. 해준 거죠. 좀- 여기는 뭐 예. 다 기독교입니다만 스님. 무슨 무정 스님인가 누구 있어요. 그 무슨 스님 이름 네네네. 있어요. 그거는 뭐 알려졌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일자를 좀 보면 5월 13일 그 멋쟁이 해병 카톡방에 네. 내일 3부 체크해 볼게요라고 했고 근데 5월 15일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영부인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네. 김건희 여사 만나죠. 네. 이때까지 삼부토건 주가가 안 움직였다고 하는데 그 이틀 뒤 5월 17일인가요? 그때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요. 쫙 이때부터 오르죠, 이제. 주가가 대세에서 올라가죠. 쭉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쭉 올라가요. 이상하잖아요. 8월에 정점을 찍는데 5월 그 당시에 1,000원이었던 게 5,000원대까지 올라가요. 8월에. 4배 이상 뛴 거죠. 참 희한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희한한 이게 상황. 그냥 우연이라고 볼 수 우연인지. 있겠냐는 거예요. 우연이라면 너무 이상한 우연이잖아요. 이렇게 또 우연이 맞아가지고. 내일 3부 체크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이런 다음에. 말이 있어요. 우연에 우연이 거듭되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필연이라고 필연. 부릅니다. 네. 우연 곱하기 우연 필연이다. 아. 그럼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도 이종호 씨는 주가 조작으로 지금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 공범으로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받고 있고 이제 김건희 여사는 계속 이제 서면 소사로 이제 묶여 있는 건데 그때 도이치모터스도 김건희 여사는 쩐주라고 주장하지만은 본인이 본인 이력에다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도 기자에서 활동한 사실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사실은 선수 내지는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이제 수사해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면 그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한 번 있었고 뭐 우연이라 칩시다. 이번에 이 3부가 또 있는데 형태가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주가가 흔들리고 주가 조작의 정황이 의심되기 때문에 우연의 우연은 필연인 거고 이게 한 번 또 나타나죠. 아. 이게 최근에 있었던 그 석유 사건 아닙니까? 석유 때도 야 이거 너무 뜬금없다. 대통령이 나와서 발표를 그러니까. 갑자기 전격적으로 해버렸거든요. 그때 주가가 한 2, 3일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러고 그렇네요. 나서 그 다음에는 아브레오 들어오고 하면서 야 이거 또 뻥이네 이러면서 농락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번을 연달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때에는 이종호와 공범인데 그때는 내부자로 의심을 받는 상황. 그다음에 지금 이 3부 때는 김건희 여사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인 상황. 예. 그다음에 석유 사건 때도 여전히 영부인인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종합지어 보면은 야 이게 자꾸 같은 내용이 이상하리만큼 반복되고 있다. 이 당연히 의심을 해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의심 단계입니다. 의심 단계인데 이제 이상하다는 거 냄새가 나죠, 이상들이 왜 냄새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거고요. 이것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진무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그 경찰 간부 얘기, 네, 그건 뭐 얘기도. 그 카톡방에서 이종호 전 대표가 얘기했던 네. 이 별 2개 달아줘야 된다 네, 그 이렇게 사람. 얘기했던 물론 그 별 2개 못 달았다고 하는데 이 치안감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지난해 10월에 인천세관 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었는데 근데 그 무렵
지휘 라인에도 없는 서울 경찰청 소속의 그 경무관이 전화를 수사팀에 하죠. 전화를 합니다. 네. 이게 조모 경무관인데 세관 수사를 해서 국정 운영에 부담 줘서는 안 된다. 압박성 발언을 한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압박을 했다라고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뒤집어진 거죠. 그렇지. 그래서 윤희군 경찰청장이 이거 징계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경찰청이 외압 사실 확인해 가지고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달라 이런 요청과 함께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넘겼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불문 징계 처분을 내지 않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아니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수 공익사회에서? 없지. 아니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네네. 경찰청장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경찰 경찰청장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네.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인사혁신처에다가 그걸 넘길 수가 없죠. 경찰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보니까 이거 네.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경찰청장 인사혁신처에 징계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근데 불문에 물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사혁신처. 경찰청장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아니 경찰이 수사기관입니다. 그것도 최고 기관 경찰의 네. 최고 지휘자잖아. 그리고 윤희근한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정부에 반대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봤을 때도 비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 엄중하게 징계해달라. 그럼 징계가 나와야 정상인 거지. 아니 네. 경찰이 스스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중앙인사위원회에 넘긴 거 아니에요. 아하. 근데 거기서 불문 묻지 않겠다는 거잖아. 이게 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경찰청장보다 같은데, 더 위에 힘 있는 네. 사람이나 힘을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이 보이지 영향력을 않는 손. 행사했다 보이지 이렇게 않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최혜병 수사 외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도 이종섭 장관의 결재 번복. 결재를 바꾸면서 이 사단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가면서 뭐 대통령이 전화까지 듣고 이거 다 밝혀진 건데 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바꿀 힘은 대한민국에 둘밖에 없다. 군정권과 군령권을 다 갖고 있는 그 국방부 장관을 바꿀 힘 국무총리 아하. 아니면 대통령 둘밖에 없죠. 그 안 그렇습니까? 윗선을 볼 수밖에 없죠. 네, 둘밖에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있는 이제 둘인 줄 알았더니 이제 이종호의 말에 의하면 이제 셋인 거예요. 김건희까지 들어가니까 셋으로 이제 네, 밝혀지는 네. 건데 셋밖에 없다. 그럼 지금도 경찰청장의 힘을 꺾을 사람은 넷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상민, 한덕수, 윤석열, 김건희 요 넷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아까 보니까 이제 이상민, 한덕수 좀 약합니다. 이 힘 빠진 장관들이나 총리니까 그 바지 총리 아닙니까 신문 총리. 그러니까 또 윤석열, 김건희로 가나?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정 농락이 네. 곳곳에서 지금 다 발생하고 있고 야, 그 곳마다 여기 이 주가 난리가 조작법이 났네요. 계속 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한 거지 이것도. 와, 아니 이게 충격적, 진짜 충격적. 저희 국민들, 저희 시청자분들 정신 차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저기 터지고 여기저기 뉴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정말 종합 특검을 통해서 한 번에 다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해 보인다. 정리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긴 좀 어렵죠. 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분리해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최수근 해병 순직 사망 사건 특검도 따로 해야 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해야 되고 네. 이채양 명수 특검. 그리고 이제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없지만 이게 동화선이 되면 사실은 현 정부가 계속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자, 이렇게 이 특검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청문회가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예상되고 예정돼 있고요. 뭐 물론 아까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규탄대회까지 하면서 반발하고 있던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진행하고 있는 법사위는 법대로 가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힘은 정신 뭘 출발합니다. 규탄을 한다는 겁니까? 자기들의 스스로를 규탄하는 겁니까? 아니, 뭘 규탄한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규탄대회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제 또 주목해 봐야 될 국회 상황은 국회 과방위에서 이진숙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간 진행한다. 24일, 25일 진행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글쎄요, 완전히 편향된 인사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준숙 그분 같은 경우는 후보자 네. 같은 경우는 노조 탄압을 했죠.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 만들었다는 의혹도 있어요 지금. 그럼 그분들이 지금 이번 청문회에 참고인 증인으로 다 채택이 됐어요. 네. 유명 뭐 연예인도 계시고 그다음에 영화 배우도 감독도 있고, 있고 예. 배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MBC 민영화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네. 그 정수장학회 MBC 주식 30%를 갖고 있는 정수장학회에 주식을 판매하는 것을 그 당시에 최필립 이사장과 전 이사장이죠. 이 사람과 논의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폭로가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네.
논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참사 그 참사 보도 중에 가장 큰 참사가 전원 구조잖아요. 전원 구조가 됐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보도 본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도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다른 어떤 그 강연회 같은 데 가가지고 보수 진영에 MBC 사장은 중립적인 사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MBC 사장은 중립적인 사람이 가야지 어떻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그 정도로 아주 그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원칙 그거 자체를 네.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아하. 사람은 절대로 MBC 사장이 되면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함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공영방송을 이끌어가는 사장이 와야 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 중립적인 사람이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방통위원장 후보자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방통위를 둘러싼 논란 자체는 이제 방송을 권력이 장악하기 위한 거거든요. 사실 이게 어느 권력이나 사실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네. 방송법 개정하자 얘기만 나왔지만 아직까지 안 돼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이 상황은 너무 이제 그 선을 넘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어느 정권도 편향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까지는 했고 비판을 다 받았습니다만은 방통위 자체를 이렇게 무력시키고 뽀갠 정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 자체를 무력화시켰고 지금 보시면 이동관, 그 다음에 대통령의 중수부 선배인 김홍일, 네. 그 다음에 이준석까지 지금 세 번째 오는 거거든요. 이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세트로 봐야지 이걸 지금 분리해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통위원장들이 본인이 탄핵당할 거를 감지하고 다 사표 쓰고 다 도망갔어요. 나쁜 짓 하고 도망가고 이러고 아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이진숙 후보자가 오더라도 어떤 의도와 배경에서 왔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나갈 건지도 다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이제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인 책임을 저는 탄핵을 통해서 좀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네. 결국 이 사태를 초래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은 헌법 78조에 따르면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고 공무원을 임명하고 면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방통위원장들의 책임을 뛰어넘어서 네. 대통령의 임면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될 때가 오고 있다. 전 그렇게 진단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2022년 네. 11월 YTN 민영화 이슈 불거진 다음에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YTN처럼 MBC도 민영화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회에 해가 된다. 근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민영화되면 지금 YTN의 사태를 보세요. 예. YTN이 민영화되고 나서 저는 편향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공영방송 있을 때는 그래도 정부 기관들이 주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최대 주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정권이 바뀌면서 약간의 뭐 부침은 있었어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편에 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중립적인 보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개입을 안 하니까. 예. 그런데 지금 민영화되고 나서 유진이라는 회사가 그걸 인수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금 사장으로 앉힌 분이 보수적 성향인 것을 여러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진행자들 교체를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배승희라는 변호사입니다. 네. 그분이 어디서 신인기 변호사 따따붙다. 누군지 아시죠? 알죠. 따따붙다. 어떤 분이십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 아니 완전히 극우적인 그래. 성향을 가진 근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진행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 말은. 그거는 아니 방송이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편향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그것도 지상파 방송에 네. 방송을 진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 쫓아내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제가 듣기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그 아카이브 있잖아요. 보도 관련된 거 이것도 다 제거해 버리고 뭐 삭제하고 이런 일들이 네.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민영화의 폐해예요. 아. 그러니까 민영화라고 하면 민간 기업이 언론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더 취약해집니다. 민간 기업은 생각해 보세요. 언론사를 운영하는 민간 기업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돈 버는 겁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 권력과 척을 지면 안 돼요. 유착될 가능성이 당연히 네. 높죠. 기업들이 아니 기업은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아. 근데 그 돈 버는 게 목적인 기업들이 예. 정권과 척을 지고 정권이 하라는데 안 하고 막 계속 저항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회사 망합니다. 그래서 민영화는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민영화 하면 할수록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결탁할 수밖에 없고 그 결탁의 과정에서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민영 언론사는 그 언론사를 이용해서 자기 방어도 할 뿐만 아니라 정권의 옹호적인 보도를 해주고 예컨대 그리고 나서 다른 반대급부를 얻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과 결탁한 하나의 아하. 사례인데 언론사가 민영화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와, 역시 언론학 박사시죠, 지금. 당연하지. 아. 미국 주립대 교수였다고 몇 번을 얘기해.
마음에 꽂힙니다. 예. 항상 전문가라고. 언론 얘기 나오니까 그렇지. 확실히 불을 뿜고 계신데. 아니 근데 저도 예. 우리 교수님 말씀에 다 동의하는 게 결국 언론이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물론 언론이라는 것이 뭐 제4부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뭐 그 계속 권력과 가까워지는 속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사부금 사부. 새벽에 골프 치는 예, 건가요? 4부죠. 새벽이죠. 3부 다음에 4부인데. 그래서 저는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개혁 조치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민영화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더 잘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YTN을 지켜보면서는 참 너무 안타깝고 이게 지금 MBC도 그 수순을 지금 밟는 이거기 네. 때문에 저는 하여튼 참 이 정권에 와서 하는 짓을 보면은 너무나도 이렇게 좀 투명하고 너무나도 좀 다 예상이 돼요. 네, 본인들의 욕심을 그냥 다 있는 그대로 그냥 원 없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요즘엔 세간의 화제입니다. 모든 볼거리들을 다 제공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예. 저는 그때 신인규 변호사를 보면서 장례식 갔다 막 그랬는데 초상집 갔다 그랬는데 뭐 별의별 쇼가 다 벌어지고 있어요. 야. 저는 프로레슬링 옛날에 어렸을 때 WWF 보면서 자랐는데 그게 지금 실사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야. 체어로 체어샷. 막 그런 거 보면서 야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공당 여당의 전당대회 합동연설 과정에서 이런 모습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라기보다 이제 강목 대회나 뭐 조폭 대회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제 몸싸움까지 나온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내전이죠. 내전 내전이다. 상황이고 예. 그럼 내전의 주체는 누구냐? 네. 검사 권력의 연장을 꿈꾸는 한동훈. 한동훈을 대표로 하는 이제 검사 권력이 있는 거고 그 옆에는 이제 기존의 이 기존. 국민의힘의 뭐 소위 말하는 보수 국민 세력? 그렇죠 보수 세력인데 네. 구태 보수죠. 구태 그러니까 보수. 구태 보수.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정말 정치를 제대로 못한다라고 네. 비판을 받는 세력들이 한쪽에 이제 스크럼을 짜고 아. 있는 건데 이 양대 진영, 그러니까 뭐 영남과 수도권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지금 시원하게 거의 붙고 있는데 정치에서도 금도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같은 당이라 그러면은 서로 비판을 하더라도 어느 선을 지켜가면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내부 폭로, 이 내부 폭로가 수사 사안으로도 비화될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누가 당 대표가 되는 게 이젠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 심리적 분당 상태가 물리적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수순을 밟을 것이다라고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보고 이런 이제 태도가 네. 결국은 이제 자기들 권력 잡으려고 저러는 거잖아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또는 당원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권력 잡아가지고 그 권력에서 뭔가 좀 그 떨어지는 꿀 맛 보려는 그런 네.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 결국은 영화 비윤과 친윤 간의 대결 구도잖아요. 네. 배신자라고 계속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의 배경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냥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에 부딪히는 거라고 저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전당대회 하는 이유가 결국 권력 누가 잡아서 그 권력을 누가 향유하고 그 권력으로부터 내려오는 다른 어떤 혜택들을 누가 받느냐 여기에 싸움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과연 왜 저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밥그릇 그렇지. 싸움. 예. 결국은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게 배신자라고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네. 한동훈 후보는 그걸 또 국민을 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본인도 권력 잡고 나중에 대선까지 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저런 행동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렇게까지 격렬하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에는요 사실은 권력 싸움에 권력 투쟁의 암투 속에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다고 아니 근데 봐요. 이제 저는 권력 투쟁이 뭐 전당대회에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거 싸울 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죠. 지금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축입니다.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지지율이 완전히 지금 추락을 해가지고 나라 자체가 지금 마비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은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고 서로 저렇게 치고받고 지금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국면인데 저렇게 해서 결국은 공멸이죠. 네. 공멸이고 그 공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조금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양쪽 다 의미 없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지난번에 MB와 이제 박근혜 대선 경선 과정에서 2007년도. 그때 서로 막 진짜 난타는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의혹들이 막 제기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실로 막 나중에 이제 수사돼요. 근데 감옥 가고 둘 다 감옥 갔어요. 둘 다 감옥 갔죠. 결국 그렇게 끝은 학교.
감옥이에요, 감옥. 근데 이번에 지금 이번에도 거의 뭐 당연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댓글 뭐 이런 거 네. 댓글 댓글 뭐 팀 팀 얘기. 얘기하던데 그것도 사실은 나중에 수사되면 수사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당시 예. 드루킹이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3년 받고 업무방해. 그리고 징역 1년에 예. 그 집행유예 받았고요. 김경수 지사가 징역 2년 받았습니다. 야, 근데 징역 그때보다 2년이. 더 심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공직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했다는 의혹이기 때문에 네. 사실 드루킹보다 더 심각한 압범죄, 그렇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했던 검사가 윤석열 검사예요. 윤석열 검사가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나 수사해야 된다. 이거 중대범죄다 이렇게 규정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요 범죄 똑같은 범죄 아닙니까? 매우 중한 범죄다. 예, 윤석열 검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김옥균 프로젝트. 그 3.1천하. 3.1천하. 네. 3일이 될지 뭐 석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이철교회는 뭐 그거 뭐 그런 거 사실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던데 가능성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성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3일은 아니더라도 3일은 아니고. 예, 뭔가 계속 흔들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 예. 이제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측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 대권까지 가려면 척을 지고 각을 세우고 공격을 해야 돼요. 네. 지금도 이미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을 전혀 분리해서 볼 수 없고 함께 가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려고 할 거라고요. 그렇네요.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대권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같이 망하는 거니까. 네. 그런 시도를 할 건데 그런 과정에서 충돌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허용하겠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동훈은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을 해봐. 본인이 오랫동안 몇십 년, 30년 이상인가요? 그 정도를 계속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키웠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왔어. 네. 자기가 볼 때 한동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감히?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죠. 그렇죠. 나이 차이. 어떻게 해서 네가 이 자리에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 그냥 이게 정치적 동지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검찰에서 부하와 상관이에요. 네. 신인규 변호사도 알겠지만 검찰의 그 계급은 거의 군대하고 비슷하잖아요. 충성심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되들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거기에서 경로가 나오는 거예요. 아. 문자 폭탄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경로했다는 그렇네요. 거잖아요. 경로했다고 아니 얘기가 감히 이렇게까지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을 안 해? 아하.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봐요. 근데 저는. 저는 예. 조금 이제 이거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선거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뚜껑 열어봐야 일부러 그 단어 쓰신 거예요? 아닙니다. 개표를 표현을 쉽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죠. 결국에는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 의외로 원희룡이나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반발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또 어떤 생각도 드냐면은 네네. 이분들은 한 평생을 기회주의로 좀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소름 돋게도 네. 또 한동훈 체제에 순응하면서 또 기어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그러면서 저는 한동훈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저도 영원히 척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사 동일체라는 이 습성 자체가 배어 있는 사람이고 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척을 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은 약간의 이미지 변신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중심으로 또 다시 보수가 한 번 또 세탁기에 들어가면서 국민 네. 앞에 또 한 번 분식 회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훈이 대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으로 틀어버리고 예를 들어 그러면서 오세훈이 등판을 하면서 뭔가 이 당이 또 우리 새롭게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윤석열을 버리는 이제 이런 구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네. 이 보수의 변신 뭐 변신은 무죄가 아니라 이거 변신 유죄거든요. 유죄예요, 유죄. 보수의 변신은 유죄이기 때문에 네. 전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한동훈 체제가 만약에 들어선다면은 저는 아주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고 제가 오마이TV에서 그 네. 흐름을 계속 추적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볼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지금 누가 대표할지 모르겠지만은 꿀잼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원래 제일 있고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다 싸움 보니까 구경에서. 근데 싸움도 네. 너무 수준 낮은 싸움을 하다 보니까 좀 흥미거리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되든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문제가 발생한다. 아까 봤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이 의회 독재를 비판한다라는 규탄 대회를 열었다고 하네요. 아까 로텐돌 앞에서 의회 독재 규탄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보니까 법사위에서 이 증인 채택 문제 이원석 검찰총장 증인 채택하는 그 과정에서 법사위원들이 여당 의원들은 또 투표 안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은 꿋꿋이 야당 의원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통과시켰는데 정족수가 되니까 의회
독재 규탄하는 이런 국민의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아니 뭐가 의회 독재죠? 의회 독재라고 하면 법률에 의하지 않거나 네. 아니면 국회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걸 독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체 네. 민주당이 지난 뭔가 법사위에서 했던 모든 절차나 행동이나 태도가 법에 뭐가 위반이 됐다는 거죠? 그걸 왜 독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법에 위반된 행동을 했거나 국회법에 없는 행동을 했으면 또 다수결의 원칙에 맞지 않게 행동을 했으면 네. 아니면 무슨 문 다 잠궈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랬으면 모르겠어요. 자기들 들어와 그건 있다가 아니죠. 퇴장한 거잖아요. 마음에 네. 안 드니까. 그리고 나서 불법적인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청문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란을 그 얘기를 어제 계속 삼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네. 국민청원에 올라오면 5만 명 이상이 되면 국회는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어요. 논의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국회의장이 직권을 하지 않는 이상. 네. 근데 대체적으로 국회의장은 청문이 올라오면 특별히 이상한 사안이 아니면 뭐 특정인에 대해서 뭐 공격을 하거나 이게 아니고 예. 정말 일반인들이 또 일반 국민들이 청원한 내용 중에 이거는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다 통과시킵니다. 5만 명 넘어가면.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 이제 뭐라 그랬어요. 그 탄핵 반대하는 청문도 5만 하겠다고 넘었어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상임위원회선가는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문이 올라오면 청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논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상임위 중에 탄핵과 관련돼서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네.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 법사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아하. 그걸 그 농림수산 거기서 할까요? 아니면 어디 과방에서 할까요? 아니 행안위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대체?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계속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을 보면서 얘기하고 유상범 의원도 국회법 책자 이게 보고 아니 있고 공부 막 잘하시는 그러는데. 분이 왜 책을 안 보시는 거예요? 또 자꾸 책을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요. 예, 독재 주장. 독재라는 말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썼으면 좋겠는 게 사실 민주당에서도 뭐 검사 독재 이렇게 많이 얘기를 예, 예. 하시는데 독재라는 말을 쓰면요. 비판하고 있잖아요. 독재. 근데 진짜 독재 정권에서는 독재라는 말을 못 해요. 그 말하면 다 쥐두새도 없이 잡아가는 게 독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그 형용모순처럼 들리는 거고. 네. 국힘도 마찬가지죠. 지금 의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의회 독재다.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물어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냐면 네. 과연 행정부를 맡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위반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지. 이걸 싸잡아서 독재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걸 따져봐야 된다. 의회가 법을 안 지키고 헌법을 위반하고 지금 의회가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독재란 표현보다는 네.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한번 들여다보자.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행정부는 이미 청원에도 지금 동의한 5가지 사유도 있지만 제가 추가로 더 얘기하는 게 수사거임이거든요. 수사권의 사유화, 그다음에 사명권 남용, 그다음에 거부권 오용, 그다음에 임명권의 남용.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대해서 헌법 무시, 헌법 파괴까지 지금 이미 갔다라는 게 헌법으로 논증이 다 되고요. 그럼 이번에 국회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탄핵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연다. 네. 대한민국 헌법 26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헌법을 지키고 있죠. 아하. 그럼 민주당이 독재한다라는 얘기 잘못된 얘기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그렇네요. 있고요. 국회법 36조 상임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의 심사 직무를 수행한다. 일을 하고 있죠. 아니 세비를 받으면 일을 해야지. 오히려 일을 안 하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청문회 65조 국회법 의회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 를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국회 청원 규칙 제6조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아니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독재고 뭘 규탄한다라는 거예요? 월급을 받고 일 안 하는 자기 자신을 규탄을 해야죠. 셀프 규탄을 해야죠. 아하.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이런 표현도 제가 적합하지 않다 그랬고 행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그 위반하고 있어요. 의회 독재 적합하지 않습니다. 의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느냐를 봤을 때 이 청원 심사를 통해서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부여된 권한 내지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세비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독재라고 주장을 아무리 우겨봤자 네. 국민들이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공감을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걸 봐야 되고요. 사실은 21대 국회에도 계속해서 국민의힘 주장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얘기했지. 했어요. 네. 근데 총선 결과 총선 민심은
192석 법약관에 몰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국회 안 들어오다가 지금 이 상황, 이 지경까지 개헌식도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통이시니까 이거 좀 궁금합니다. 역시 미국에서 오래 살고 영어로도 강인하셨대요. 저는 계속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뭘 놀래기는. 트럼프 후보의 피격 소식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영어로 하라고? 아 영어나 영어로. 아유 지금 미쳤다 들어가면 안 돼요. 농담합니다. 큰일 납니다. 망신주기 씨가 저희 망신주기 씨 방송 안 하겠습니다. 진짜. 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도리어 트럼프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결집할 수 있게도 만들고 그다음에 사진 한 장 있잖아요. 그 사진이 보여주는 이미지는요. 사진 진짜. 어떻게 절묘하게 찍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네, 네. 저 아래 나오는 저 사진. 사진인데. 네, 저 사진이에요. 성조기 밑에. 성조기가 원래 트럼프가 이렇게 집회할 때마다 네. 저 성조기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거 큰 크레인 같은데 두 개다가 줄 보이시죠? 저기 크레인이에요. 그렇네요. 저거 막대기 같은 예, 게 예. 거기다가 걸어가지고 원래 날리거든요. 근데 각도가 정확하게 저게 딱 잡혔어요. 그리고 손을 불끈 쥐고서 파이트 싸우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첫째는 이제 보수층이 완전히 결집하고 중도에 있는 분들도 저런 모습 그러니까 강인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비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약해 보이잖아요.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근데 그 이해가 안 돼요, 조금. 건강 관리를 좀 모르겠지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리고 나서 저렇게 손을 들고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렇게 총을 맞고도 일어나서 그것도 매치잖아요. 영화 같은 장면이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저렇게 영화 못합니다. 같은,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어디를 갔냐면 바로 또 그 미르워키로 갔어요. 위스콘신 미르워키에서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 갔어. 자기 비행기 타고 병원에 가서 잠깐 치료받고. 네. 이거 국민들이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겠냐고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바이든하고. 그렇죠. 바이든이 보여주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바이든은 부인하고 있지만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뭐 이제 얘기가 있죠. 또 말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뭐 계단에서 많이 넘어지는 뭐 그런 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강인한 어떤 체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상대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강인하게 저렇게 나오는 거고 저거예요. 저 정도 치료하고 바로 갔어요. 붕대. 네, 붕대만 감고 바로 또 전당대회 갔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전당대회를 특정한 사람이 테러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아니면 일정을 바꾸는 걸 용인할 수 없다. 그럼 자기는 간 거야 그냥. 보통 저렇게 충격 받으면 어떻게 하겠? 보통 며칠 누워 있다 나오잖아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저 사진 한 장 아까도 그래서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진 한 장이 이번 대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진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네. 그 성적이 갖고 있는 국기 우리나라 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기가 갖고 있는 상징성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충성심, 그다음에 이제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의 어떤 그러니까 그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백인 중산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례가 근데 돼버렸어요. 참고로 저 지금 성조기 밑에 있는 경호원 있잖아요. 선글라스 네, 쓴 네. 경호원은 마치 저 사진을 찍는 걸 안 것처럼 아주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고 있는 게 참 정면. 신기한 우연 비슷한 건데 네.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지금 마가라 그래가지고 Make America Great Again 요 마가라는 그 구호를 계속 거의 뭐 쇠뇌하듯이 네, 쓰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트럼프의 강인한 그 파이트라고 외치는 힘과 마가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선전선동에 지금 능한 이 트럼프의 이 언어 구사가 약간 오버랩이 좀 되면서 뭔가 그 공화당 결집뿐만 아니라 진짜 중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야 이번에는 트럼프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그 전에도 미국 대선이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약간 이제 편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트럼프가 조금 우위를 그렇죠. 차지하던 찰나에 이제 요게 터진 거기 때문에 네.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뭐 약간 불행이 행운으로 뒤바뀌는 맞아. 좀 이런 계기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또 다른 논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든 정부가 제대로 경호를 안 해줬다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어요. 미국 내부에서. 네. 왜냐하면 저기에 네 팀의 저격수들 팀이 가 있었어요. 두 명씩 한 팀으로 해서 네 팀이 가 있었거든요. 비밀 경호국에서 두 팀, 경찰에서 두 팀. 근데도 못 막았어요. 그리고 실제 저 범행을 저지른 그 젊은 청년이 네. 지붕 위로 올라가고 기어가는 모습이 봤어요 사람들이. 경찰도 보고.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저기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저지를 못했거든요. 경찰이 자기한테 총구 겨누니까 네. 피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내부에서는 미국 국내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제대로 경호를 안 해줬다는 논란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더 안 좋은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미국 대선은 트럼프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바이든 또 기시다
두 사람과 한미일 협력 관계를 끈끈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그 동맹을 그렇게 신경 안 쓰는 만약에 동맹을 한다면 대가를 지불해라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대비하고 있습니까? 대비 못 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입장은 이거잖아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까워지길 바래요. 친해지길 바라고. 근데 우리는 일본과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독도 문제나 영유권 그럼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미일 동맹했다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뭐 예를 들면 군사적으로 필요해서 연합 작전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동맹과 가는 건 큰 문제. 이거는 일본의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고요. 지금도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우기는 사람들과 어떻게 동맹을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그게 문제라고 저는 보고 예. 트럼프는 이게 또 달라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쪽 아시아 네. 태평양 지역에서 본인들의 어떤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힘 안 들이고도 우리가 최전방이잖아요, 사실은. 네, 네. 일본보다 우리가 더 최전방이에요.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과 우리가 맞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일본은 그래도 좀 떨어져 있잖아요, 바다 건너에. 예. 근데 우리가 결국 방어막에 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현상이냐고요. 그런 상황이 유지되는 것을 바이든은 원했다면 트럼프는 자국 이기주의예요. 아. 그거 상관없다. 이제 방위비 분담 또 얘기하겠죠. 돈 내놓으라고. 예. 그런 얘기 할 거고 일본과 우리가 친해지는 거 별 관심도 없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아,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돈을 더 많이 뺏어내고 이게 목적일 거니까 저는 중국과도 관계 개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왜냐하면 이게 이념적인 접근이 아니라니까요. 트럼프는 실리적 접근이에요. 비즈니스맨이.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해요. 북한과의 대화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를 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본인 지지도가 워낙 없으니까 그 문제 네. 해결해가지고 뭔가 국제 정치에서 본인이 우위를 만들어내고 또 네네. 핵 문제 해결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정치적으로 좀 미국에서 인기를 누려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갈 거기 때문에 네. 더 위험하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트럼프의 당선이 대한민국에는 윤석열 체제하에서는 너무나도 큰 위기다라고 저는 위기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 체제에서 이 한미일 삼각 공조에 거의 동맹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략적 모호성 원칙이고 저는 그것을 전략적 모호성 원칙을 윤석열 정부가 네. 버려버린 거. 그게 오히려 아. 북중러를 더 밀착시키고 강화시킨 것도 있거든. 그래서 네. 신냉전이라는 이 위기를 더 불러온 책임도 전 있다고 보는 건데 전략적 모호성을 우리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지금 더 협상의 여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무래도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청구서를 들이댈 그러니까요. 게 예상이 되고 게다가 바이든 중심이 뭡니까?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과 한국을 붙여놓고 일본이 좀 아시아 태평양 이쪽을 관리하게끔 하겠다라는 게 이제 바이든의 좀 구상이었는데 이제 트럼프는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는 이 아시아권을 좀 한번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또 조기에 빨리 끝내버릴 수도 있고요. 게다가 지금 북러가 굉장히 밀착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들어오게 되면 푸틴이 상당히 또 발언권이 세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한테 이런 상황을 모르는 채 뭐 우리냐 북한이냐를 선택해라. 이미 선택했는데 경고라고 있더라고요. 경고를 뒤늦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국제 질서를 잘 못 읽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게 올인을 했다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리스크다. 게다가 우리 같은 이런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는 정말로 그 예측 가능성이나 외교가 좀 안정이 돼야 경제 발전도 있고 우리가 하는 건데 네. 트럼프는 예측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가뜩이나 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에게 올인해 놓고 있는데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가 들어와 버리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 이 한반도의 위기 국면을 더 고조시킬 수가 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지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걱정거리예요. 아니면은 트럼프한테 완전히 멱살 잡혀가지고 모든 걸 다 뜯기고 오든지.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되죠. 실리를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오히려 외교에서 명분적으로 접근했거든요. 이 윤석열 맞아요. 대통령 같이 외교 실리를 다 한다고. 저버리고 그러니까 실리가 심각한 아니라 문제지. 이념 따라 간 이념 거잖아요. 따라. 이념 외교란 거예요. 지금 그렇지. 이념 근데 외교를. 트럼프는 반대예요. 실리 실리 외교를 외교죠. 한다니까. 그럼 충돌해요. 어떡하나. 어떻게 하기 뭘 어떻게 아니죠.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예상할 때는 네. 아예 트럼프한테 머리를 다 숙이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우리는 옷도 다 벗기고 다 홀딱 벗겨 먹고 오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몸매가 드러나잖아. 뭐 제 몸매는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 걱정인 거죠. 대한민국의 국익은 더 설 자리가 없어질 아이고. 것이다. 굉장한 이거 좀 위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참 외교를 안 했다, 외교를 안 하고 있다는 이 비판을 많이 했는데 편하게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진짜 외교할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지금 비가 내리는 예. 한강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길이 좀 많이 네, 지금 좀 뚫려 있습니다. 예, 마포대교인가요? 마포대교죠. 예, 마포대교. 제가 자주 건너 다니는 대교. 네, 마포대교. 마포나 서강대교를 많이 건너. 네. 지금 교통 상황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비가 오늘 또 하루 종일 많이 내릴 것 같아서요.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안 자, 끝내 우리?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아, 아유, 좀 기다려 주세요, 교수님. 아니 저는 뭐 길게 하는 것도 좋고. 갈 데도 없잖아요. 왜 그러지? 아 데일리로 하는 게 가야 좋죠. 돼요. 전 데일리로 하는 게 신규가. 좋고. 아이고 오늘 근데 신기하면서. 외교 예. 안보 얘기 해보니까 이것도 되네요, 논평이. 미국 야, 통이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게 없어요, 최준 교수님. 연애 돼요. 연애 오락. 연애 오락도 돼요? 자 그럼 아, 예능은 또 우리 자, 유재석 양배추조가 가장 그래서 강력합니다. 3부로 해서 3부로 해가지고 찌양 사태에 대해 아, 사이버 사이버 얘기를 레카. 예. 사이버 사이버 레카 문제도. 제 그거 전문 5분 정도만 얘기를 하고 뭘 한번 한다고요, 해보겠습니다. 5분 정도. 아 시간이 제가 좀 여유가 있어요. 전 좀 더 원합니다 방송. 네. 신장이 변호사 신장이 안 오셨어요? 아 이따 11시에 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더 하는구나. 근데 저희가 뭐 현장을 또 이상하네 보여드릴 했어요. 거기 때문에요. 네. 괜찮고요. 기자회견장을 제가 아니면 보여드릴 거기 박봉규의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과연 여기 데일리를 언제쯤 할 네. 수 있느냐? 아니 맨날 군불만 지피고. 그러니까요. 아 이거 저 안 해요. 오마이 TV 잠깐 규탄합니다. 살짝. 규탄하셔야 돼요. 왜냐면 데일리로 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안 해요. 검토를 안 하고 제가 봤을 때 우리 박정호 앵커님이 보고를 안 하시는 안 거예요. 해요. 검토하고 그죠? 있습니다. 안 해요. 한다고 하고 검토하고 3부 있어요. 체크할게 하고 안 안 하는 하는 거죠. 데일리 체크할게 전혀. 그걸 안 합니다. 이거를. 체크를 안 합니다. 좀 체크가 체크할게요. 되신 체크할게요.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체크하고요. 자, 근데 지금 뭐 저희가 동접도 한 만 정도 나와야 데일리 할 그 그래야 명분이 보고가 생기고. 명분이 쓰고. 그래서 중요한 건 최일문 교수님 너무 바쁘세요. 내가요? 아, 무슨 바쁘세요. 소리야? 할 수 있다고 내일도 할 수 있다고요. 아, 왜 방학이라 또 가능하신 거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검토 체크 그놈의 계속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 역시 뭐 풍성하게 박봉계 항상 가고 또 유니 활동이 주말에 또 예. 주말에 최일문 교수님이 현장 봉교 있고요. 오늘도 현장- 1시예요. 오늘은 이제 그 오늘 또 실내에서 박규. 예, 박규 합니다. 박규의 예. 국민의힘 몇 시에 전당대회 몇 시 하세요? 1시 반시. 1시에 합니다. 1시엔 또 최일문 교수님 강성모 TV에 나오시기 때문에 아, 못 오시는 합류 못 하시고 아이고. 너무 아쉽습니다. 그치만 제가 마음으로는 늘 항상 함께합니다. 네. 제가 교수님과 그 MOU 비슷한 게 맺어 있는 게 방송을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방송했어요인데 어딜 가더라도 음. 교수님 안 계셔도 제가 네. 교수님 얘기를 항상 합니다. 아, 그래서 언급을 해드립니다. 언급을. 감사합니다.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늘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것처럼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자 이번 주말에 음. 또 우리 최준문 교수님 나오시고 또 금요일엔 또 봉규가 출동하니까 봉규 출동 가죠. 봉규 출동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밤에 자, 갑니까? 밤 몇 시에 오라고 그러셨어요? 어디를요? 봉규 출동을. 봉규 출동 아직 연락은 시간까지 못 받았는데 아마 출동하라. 아니, 라는 새벽 얘기를 1시, 새벽 오후에 1시. 한다고는 했고 자정까지를 네. 말씀은 하셔가지고 자 일정 조율은 두 분이 나가서 이제 하시고요. 두 분의 지금 나가서 하시고요. 마음 방송은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봉규 사랑하시는 분들은 예. 댓글도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또 오마이 TV 구독 이제 구독자 수 잠깐 보여주세요. 198만이 아직 안 돼요. 아 아직 안 됐어요. 오늘 돼야 됩니다. 오늘 아우, 좀 오늘 구독 한 박봉규의 번씩 힘을 좀 보여줘야 돼. 박봉규. 자 지금 얼마입니까? 야, 보여주세요. 곧 나올 것 같은 두근두근. 못 아, 보여준대요. 못 보여줘요? 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뭐 비밀입니까? 안보사 아니, 왜안 아니에요? 보여줘요 안보사 이거를? 근데 얼마 안 남았던데. 얼마 남았습니까 아니, 지금? 정보 공개 청구 드립니다. 좀 네, 얘기해 네. 주시죠. 정보 공개. 얼마 남았어요 지금? 아 이럴 수가. 자 아니, 오마이 근데 TV 오늘 후원 안에 많이 될것 같긴 해주십시오. 한데, 오늘 안에. 나오네. 오 오늘 얼마 안 되겠습니다. 남았네. 198만으로. 되는 거예요. 200 한 42분. 네, 242분. 지금도 구독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네. 안 하신 분들이 이제 보다가 나는 계속 매일 보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구독 안 했어. 안 이런 돼 분들 있네. 있어요. 안 돼 있네. 많아요. 그런 분들. 이런 분들 많으세요. 맞습니다. 자, 197만 9,758명인데요. 야. 한 명이라도 올라가면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뭔 소리예요? 아니 근데 교수님 우리가 이거 늘 바뀔 때마다 그렇죠. 역사 네. 현장에 함께 있었고 그때도 한 명 저희가 늘었어요. 한 명 늘었어요. 명 네, 방금. 이제 가시죠. 170 우리가 197만 할 때. 시키고 예. 하고 싶은데. 7만 할 때. 그러게요. 지금 안 돼요. 자, 이따가 박규에서 예. 박규에서 한번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1시에 제가 다시 오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좀 조율 좀 부탁드립니다. 기다렸다가 1시에. 예, 그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박규 좋습니다. 때. 계속 또 아이고, 761명. 아이고. 초조합니다. 예. 아, 761명. 1시에 꼭 돼야 됩니다. 1시에 딱 박규. 되면 너무 좋겠네요. 예. 네, 좋습니다. 두 분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풍성한 소식으로 수요일엔 박봉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